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큰 일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죠? 자, 선아, 큰 일단원 이름이 지금 뭐였죠? 다항식이었죠. 맞아요?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항식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중단원,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 병철아 뭐였죠? 다항식의 연산이었고, 거기에서 배웠던 거 여러 가지 있었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단원,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취급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잡아보면요. 자, 첫 번째 취급할 게 뭐 있니? 라고 얘기한다면, 제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의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이유가 있어요. 됐니?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항등식의 뜻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항등식의 뜻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항등식이 뭐야? 항등식이 어떤 거야? 항등식이 이런 게 항등식이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됐니? 그럼 두 번째 할 게 뭐니? 라고 하면 그거의 성질은 무엇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를 막 해나갈 거예요. 됐니? 자, 그 와중에서 우리가 처리할 게 뭘 배울 거냐면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배울 게 인수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게 뭐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단원은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1시간 정도만 나가면 저거 4개 다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진행부터 할게요. 먼저 항등식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지. 그럼 먼저 생각할 거는, 자, 뭐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요런 얘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등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연수야, 등식이 뭐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팍 하고 막히죠? 맞아요? 오늘부로 조금 이게 계속 붙어야 돼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알겠지요? 자, 등식이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3은 4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해보자. 지우가 이거 등식이에요?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건 등식이에요, 지우야? 맞지? 자, 둘 다 등식이에요. 두 개 다 등식이에요. 자,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등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무엇이? 등호! 등호라고 하는 것 같음을 표현한 저 짝대기 두 개를 그린 등호라고 얘기를 하죠. 됐니? 자, 다현아, 등호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식이? 등호가 사용된 식을 우리는 다 등식이라고 취급하십니다. 사용된 식을 우리는 다 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자,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지. 맞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등호가 성립하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거짓인 등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참인 등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저것도 등식이고 이것도 등식인 거야. 둘 다 등식인 거야. 됐죠? 그러면 오개념은 생기지 않겠죠? 둘 다 등식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분할 거냐? 어떤 식? 문자가 사용된 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등식 안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유치하나? 문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문자가 사용된 등식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실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따지는 등식이 뭐가 있니? 라고 한다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문자가 사용된 등식은 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됐니?
자, 그럼 방정식은 무엇이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문자의 값에 따라 뭐가 되기도 하고 참, 거짓이 구분이 되는 등식이야.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구분이 되는 등식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식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식. 3x-1이라고 하는 건 0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서진아, 이거 등식인가요? 맞지? 뭐가 사용됐니? 문자 사용됐죠? 그러면 문자가 사용된 등식인 거 맞지? 그러면 자, 다시. 자, 승민아, x값이 얼마일 때만 참이 되니? 3분의 1 때만 참이 되지. 그 외에 값이 들어가면 거짓인 등식이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고, 연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방정식에서 용어만 좀 깔끔하게 더 마저 정리를 한다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됐니?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자, 이 문자의 값, 참을 만족시키게 하는 이 문자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에 뭐라 그러죠? 해 또는 근이라 부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할게.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방정식을 뭐로 만족시키는 문자값? 참으로 되게 만드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문자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됐지요? 자, 그래 방정식 해 또는 뭐라고? 방정식이 뭐가 되게 만드는? 참이 되게 만드는 뭐의 값? 문자의 값이요. 자, 그리고 용어 하나 더. 자,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찾는 작업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한다. 됐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 뭘 얘기한다고?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찾는 행동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정리 조금 해보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뜻대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것이지. 이해돼? 그럼 얘는 말뜻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값에, 자, 지금부터 밑에 써지는 이 말들이 4개를 써드릴 거야. 다 항등식을 밝히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됐죠? 자, 갑니다. 방정식 문자의 값에 따라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것. 이거를 첫 번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니? 문자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간에 항상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두 번째 말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잘 봐. 모든 문자의 값에서 항상 참인 등식.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됐니?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문자의 값에서도 항상 참인 등식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적어드린 저 3가지 말은 다 같은 말인 거야. 됐니? 마지막 하나.
자, 인, 이, 의라고 하는 거 랜덤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저 많은 수들 중에서 하나를 골랐지. 그 행동이 인, 이, 의야. 됐니? 그거의 문자의 값에서 항상 참인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도 예시를 한번 드렸으니까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떤 예시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 이런 거야. 잘 봐.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1이지. 맞아요? 자, 서진아, 좌변 전개하면 얘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이쪽이랑 이쪽이라고 하는 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거 맞니? 항상 같은 거지. 어떤 값, 모든 문자 값 임의로 골라가지고 하나를 때려 박는다고 생각을 해도 틀어질 수는 없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좌변, 우변의 모양이 같아지는 형태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성질이에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자, 전개했을 때 양변에 뭐가 같다? 모양이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전개했을 때 힘든 거는 대입을 진행을 하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왜? 뭐라고 그랬지? 모든 문자의 값에서 항상 참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때려 박아도 상관없다는 소리라고. 1 넣어봐. 좌변 우변 같죠? 1 넣으면 여기 4지. 1 넣으면 여기 4지. 같지. 2 넣어도 같고 0 넣어도 같고 마이너스 1 넣고 다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승민아 됐니?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등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사용된 거다? 등호가 사용된 모든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취급을 하시며 됐죠? 그 중에서도 문자가 사용된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며 방정식은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등식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항등식은 뭘 얘기한다고? 항상 참인 거예요. 그냥 좌변 우변이 전개했을 때 모양이 같은 식 혹은 대입했을 때 값이 같은 식.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여백 이용해서요. 요거 다 정리해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38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1번이랑 2번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음 등식을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하여 말하여라지. 맞아요? 자,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하여 말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항등식이만 판단할 수 있으면 항등식인 거고요. 그거 아니면 다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근데 판단하는 근거는 뭐가 되냐면 얘가 판단하는 근거예요. 전개했을 때 모양이 같죠? 그러니까 전개할 값어치가 있으면 전개를 하세요. 그랬을 때 모양이 같으면 항등식이고 모양이 다르면 항등식이 아니에요. 됐니? 자, 그럼 잘 봐봐. 얘 모양 같아달라? 전개할 거 없지? 같아달라? 모양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 방정식이라고. 됐어요? 자, 그럼 얘 봐봐. 얘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현아? 모양이 같아달라요? 같죠? 얘는 항등식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거를 문자라고 해도 문자가 사용된 등식 중에서 저 두 가지로밖에 구분이 되지 않는 거라고. 됐니? 자, 그런데 잘 봐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엇이 문자라고 얘기가 없었죠. 이해돼? 그러면 문제가 좀 잘못된 거야. 항상 문자가 무엇인지 나한테 밝혀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뭐라 나와야 되는 걸까? 문제를 조금만 고칠게.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x에 대한 등식 중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돼. 맨 앞에. 문제 구성 중에 거기 다음 등식을 항등식과 방정식이래잖아. 등식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로? x에 대한 등식이라고 말이 붙어야 되는 거라고. 왜? 문자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는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니? 요런 디테일들이 붙어야 되는 거야, 승민아. 됐어요? 자, 그래서 될 거고.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거 볼게요. 39페이지의 개념 체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잘 볼게. 개념 체크인데 그걸 문제 읽어본다 생각하면 다음에 답하여라 하고 나와 있고, 등식 요 녀석은 거기 적혀있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라는 말 붙어있는 거 보여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라고 하는 말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요 등식에서 문자는 뭐란 얘기겠까? 지우야? x가 문자라는 소리겠지. 그럼 x를 제외해서 양변에 있는 모양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얘 x는 건들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라고 하는 걸 맞춰가지고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게 맞추세요. 요 소리인 거야. 됐지? 그 문자라고 하는 거는 건드리는 거다 건드리는 거 아니다? 건들지 않는 거다. 됐니? 그럼 좌변 우변이 같아지려고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0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됐지? 두 번째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0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맞니? 세 번째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거기다 체크해 놓을 거는 뭐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x를 그러니까 식을 변형할 때는 x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됐죠? x를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거를 건드려서 모양을 같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거 봐볼까요? 아래에 있는 거 보니까 거기 봐볼게.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다 밑줄 그어놔 볼까요?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여기 보이죠? 임의의 문자의 값에서 같은 말이지. 맞아요? 그럼 문자가 몇 개짜리 항등식이란 얘기야? 2개짜리 항등식이란 소리야. 됐니? 그러면 거기에서 그 좌변과 우변의 모양 완전 같아야 되지? 그럼 너무나 쉽네. 자, 유찬아, 요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수야, 요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병철아, 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잖아. 이건 시적 검사잖아. 맞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말이야. 한국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절대 못 쓰는 거라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40페이지에 유형 9번이요. 자, 15페이지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볼게요. 등식 ax-kx 플러스 a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다음에 답하여라고 나와 있지. 첫 번째 볼까요?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거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할 때, 자, 서진아, 뭐가 문자란 얘기야? x가 문자란 얘기지. 자, 근데 아까 내가 선생님이 분명 여기서 얘기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항등식이라 하면 그 문자는 건드리는 거 못한다고. 그 문자는 절대 못 건든다고. 됐니? 왜? 그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동일해져야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하자? 이 문자에 대해서 무슨 차순 정리하자? 내림 차순 정리하세요. 항상 그러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이 문자를 건드리지 않으려고요. 내림 차순 정리하실 거예요. 항상.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하면 그거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 것만 건드리고 뒤에 것만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내림 차순 하면 결국엔 묶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자리부터 만들지? x 묶어진다 생각하면 그 앞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고요? a-k가 들어가고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a 플러스 k에 플러스 2가 들어가면서 뒤에가 0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질 거고. 맞지? 나 그럼 x 건드리지 못한대지 승민아. 그러므로 요 앞에 부분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0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맞지? 자, 윤수야 이거 얼마 될 수밖에 없다? 얘도 0 될 수밖에 없다. 그럼 a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고? k가 되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2a라고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0이니까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겠죠. k도 즉 마이너스 1밖에 되지 못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작업 왜 한 거라고? 나 이거 안 건들려고요. 됐니? 저걸 제외한 부분이 모양이 같아져 버리면은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지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갈게요. 자, 거기도 봐볼게. 주어진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거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 이거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요, 지구야?
항등식, 항등식. 이게 문자인식인 거야. 이게 문자인 항등식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연수야, 이거 뭐 하라고? 이거 기준으로 뭐 하라고? 내림 차순 정리. 맞지? 그러면 K로 묶자. K로 묶었다. K 묶었다. 서진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1 마이너스 x야. 나머지 갑니다. 맞죠? 자, 선아, 어떻게 뭐뭐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0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 항등식. 그럼 좌변 우변 모양 같아야 되지? 어디를 제외하고? K를 제외하고요. 됐죠? 그럼 얘 K, X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요, 다현아? 1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1 들어가면 2A 더하기 1이니까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별거 안 했어. 자, 성질 첫 번째 거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거에 나오는 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거 좀 정리할 거 없죠? 뭐 그냥 지금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자, 다음 거 진행합니다. 자, 페이지 42페이지에 유형 몇 번? 유형 10번 진행할게요. 자,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쓸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고 a의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b의 x에 플러스 2구나. 플러스 2가 있고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c에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에 x에 플러스 2가 존재하네요. 저거를 이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얘가 뭐라 적혀 있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거기다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자, 연수야, 뭐에 대한 항등식이란 소리일까요? x가 문자인 항등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맞니, 윤수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전개했을 때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 근데 잘 봐. 여기 볼래? 이거 전개하고 싶니? 전개하기 싫지, 병철아. 그게 사람 본능이야.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라는 소리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론은 그거야. 그러면 뭘 가지고 풀자는 얘기야? 대입이야. 됐습니까? 나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다 성립하는 거 맞지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x에다 뭘 넣어볼까요? 얘가 0 되면 참 이쁘지 않을까? 맞아요? x에다 0 넣어볼 거고요. x에다가 1 넣어볼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이 세 개의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왜 저 숫자 넣어요? 0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대입을 왜 쓴 거예요? 전개하기 싫어서요. 전개 왜 하기 싫었어요? 모양이 개떡 같아서요. 됐니? 됐냐? 자, 그러면 갑니다. 0 들어가면, 자, 0이라고 하는 건 좌변 우변에 다 넣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가 될까요? 유찬아, 좌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오고 우변은 0이니까 0 들어가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 C지? C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됐니? 자, 그럼 윤수야 1 넣어보자. 1 넣어봅니다. 좌변 1 넣으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3이요. 자, 우변 1 넣습니다. 1 넣고 1 넣으면 이 뒤에 거 다 얼마 돼요? 0 되니까 여기 1 넣을 수 있지? 그럼 얼마 몇 A? 3A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자, 병철아.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지? 요거만 좀 도와볼까? 요거 2 들어간다 생각하면 여기 8이지? 여기 얼마야? 6이지? 8 더하기 6 얼마지? 8 더하기 6. 14죠? 빼기 2 하면 12. 그럼 우변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넣어서 이거 얼마 돼? 얘는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b. 맞죠? 마이너스 6b. 얘는 0 되지? b는 얼마예요? 됐니? 됐어요? 자, 봐봐. 그래서 책에는 용어가 뭐라 나와 있냐면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라고 책은 적혀 있어. 됐니?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말 뜻대로 성질을 이용한 것 뿐인 거야. 됐니? 그냥 기본적으로 전개하기 쉬워서 모양을 비교하기 쉬우면 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됐지? 전개하기 싫으면 뭘 쓰자고요? 대입하자는 거야. 결론은 그거야. 됐지? 먼저 머릿속에 스캔할 건 뭐다? 내가 저걸 전개하기 쉬워, 어려워를 먼저 머릿속에 물어보시는 거야. 됐니? 근데 내가 전개하기 쉽다라고 그 모양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개하시면 되는 거고. 하기 싫지? 대입을 알아보시는 거야. 됐지? 대입이 훨씬 쉬울 때가 많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는 거야. 됐죠? 됐니? 그래서 오늘 내내 할 얘기들은 이 두 얘기 계속 할 거야. 됐죠? 자, 정리할 거 뭐 따로 없을 거예요. 그냥 대입하시는 거, 왜 대입하시는지 이유들만 정확히만 잡아두세요. 어디요? 얘요? 여기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네요. 됐죠? 채우면 돼요. 그게 끝나. 됐죠? 자, 가볼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부터 하자. 자,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거라고 하는 거를 어떤 B라고 하는 걸로 나눴을 때 몫이라고 하는 게 Q의 X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나머지라고 하는 게 R의 X라고 하는 걸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지난 시간에 이러한 거는 나눗셈이라고 했으며 됐지요? 자, 우리한텐 저런 식은 없다라고 했었지요? 맞니 다연아? 반드시 다 모르죠 그랬죠? 거기까지 가면 참 아름다운 거죠. 맞죠? 반드시 나눗셈은 적지 마시고 항상 검산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검산식으로 작성한다 생각하면 A라고 하는 건 B에다가 곱하기 Q의 X라고 하는 걸 하시고 나머지 R의 X를 더하는 결과가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잘 봐. 좌변이랑 우변이라고 하는 건 자, 우변을 전개했을 때 무조건 좌변과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 맞니, 승민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이라고? 반드시 항등식이라고요. 됐니? 그러기 때문에 난 뭘 이용할 수 있다고요? 성질 첫 번째 전개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됐니? 됐어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항등식을 작성해서 대입으로 뭘 구하는 게 나머지를 구하는 게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나머지 정리야. 됐니? 됐어요? 그것 중에서 나머지가 0인 케이스가 뭐예요? 그럼 그게 인수정리야. 됐니? 그럼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해서 알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소리는 그냥 뭐란 얘기야? 그냥 그거가 나눗셈 나왔으면 항등식 작성해서 대입해 문제 풀어. 끝. 됐니? 그러니까 뭐만 적을 수 있으면 된다? 나눗셈 나왔지? 무조건 항등식 적으세요. 나눗셈 나왔지? 반드시 뭐 적으라고? 항등식 적으라고. 됐니?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15페이지 펴시면요. 15페이지 피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맞아요? 자, 거기에다가 요거만 좀 적어둘까요? 요거만. 별 내용 없으니까 저건 무슨 적어두세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다 했죠?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뭐 별거 어려운 건 아니야. 자, 1번 보자. 다항식을 그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그거고 나머지가 그거일 때 A, B, C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지. 별거 아니네. 그러면 난 뭐 하랬지? 항상 뭐로 적으지 귀찮아? 검산식이지. 그러면 처음에 뭐라 쓰죠? x 세제곱 플러스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 너라고 하는 건 뭐로 나누었대?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때 몫이 뭐래? x 플러스 1이래. 그때 나머지가 뭐래? 마이너스 5x래. 뭐 별거 어려운 거 아니네. 이거 어차피 무슨 식이었다? 다현아? 항등식이지? 그러면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차피 전개했을 때, 자 선아, 좌변과 우변의 모양은 뭐 해야 되는 거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모양 같게 맞춰주시면 되겠지. 됐죠? 전개는 내가 할 일 아닌 것 같고 너희들이 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어떤 느낌만 정확히 받으시면 돼? 나눗셈이 작성됐지? 나눗셈이 글로 적혀있지? 다 뭐로 작성하자고요? 항등식, 검산식으로 항상 작성을 하세요. 검산식은 뭐니까요, 지우야? 항등식이니까.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들 해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뭐 체크할 거 없을 것 같고. 자, 2번 갈게요. 2번, 잘 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 적혀져 있는 건 맞니, 다현아? 자, 그러면, 자, 윤수야,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슨 식으로 적으랬지? 검산식. 그러면 얘는 하고 적힐 건데, 여긴 뭐라 들어와야 될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쓸 수 있는 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까지 어떤 모양일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럼 다시 생각. 선아, 여기 나누는 게 몇 차식이야? 그러면 나누는 수는 몇 차식이야? 나눠지는 수는? 3차식이지? 그럼 몫은 몇 차식일까?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봤던 거예요. x라고 적을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자, 눈 뜨고. 자, 그럼 여기에 뭐라 들어올 수 있다? 어떤 수, 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연수야? 그럼 자, 떨거지 생각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 열심히 했으면 떨거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서진아, 떨거지라고 하는 건 나누는 수가 반드시 몇 차니까? 2차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몇 차 이하일 거다? 1차 이하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됐니?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됐니? 그럼 끝났네. 맞아요? 자, 그럼 우린 대입을 이용할 수 있고 전개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 이거 전개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야. 뭐 이거는 저걸 이용해, 저거는 이걸 이용해가 아니라 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야. 3개짜리 전개하는 거 불편하잖아. 니들 볼 때도 문자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전개하겠냐? 맞니? 그러면 자, x에다 뭘 넣을 수 있을까, 지우야? 0 되면 참 이쁘겠지? 네. 얼마? 1이랑 그럼 뭐가 발생할까?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발생하겠지? 풀면 답.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넣어보고요. 항상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보였다 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야 돼. 뭐였다? 첫 번째, 전개를 할까? 두 번째, 대입을 할까? 항상 갈등이 있으셔야 돼요. 어느 게 좀 더 편할까? 어느 게 좀 더 편할까? 갈등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해돼? 근데 대입이 편한 것보다 전개가 편한지 불편한지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대입은 숫자가 더러운 것만 나올 거거든.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우선 대입 기준으로 항상 보세요. 그래서 1번이고 그래서 2번인 거야. 아니, 전개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거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됐니? 자, 숫자 대입하고 식만 우선 적어둬 보세요. 그러니까 심플하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됐죠? 항상 항등식 작성하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견적만 뽑으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됐죠? 그리고 하나만. 선생님 초록 써줬지?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없는 문항이 기본 문항. 됐니? 이거 쓰는 문항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항일 거예요. 항상 전개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대입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갔다 계속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항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종종 등장합니다. 됐니? 나중에 뒤에 있는 그 기출문제들 보면서 좀 볼 거예요. 연습 문제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항이 하나 있거든요. 됐니? 그런 문항들을 보면서 그래서 상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쓸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자, 유형 12번. 45페이지에 유형 12번. 16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프린트에. 자, 1번 갑니다. 자, 1번. x에 대한 다항식이 그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이다.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고 나와 있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항등식은 몇 개가 될까, 서진아? 문제 안 들었지, 너. 자, 첫 번째 나누라고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 서진아? 자, 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에 나눌 때 하나고 뒤에 나눌 때 두 개지. 그럼 얘는 항등식이 몇 개 작성돼야 될까? 두 개 작성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민아, 그럼 첫 번째 항등식 불러볼까? x 세제곱 플러스 다음 불러보자. 아니, 3에? 그 다음에? 자, 그걸로 뭐로 나눈대요? 그걸로 나눴을 때 몫을 알아볼라? 목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잘 봐. 내가 모르는 몫이지. 그럼 여기다 뭐라 적으면 될까? 목은 QX라고 적을게요. 근데 밑에 몫을 하나 더 적을 거거든? 첫 번째 목 Q1X 이렇게 적을게요. 구분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럼 승민아, 이때 나머지 얼마래요? 나머지 9래요. 이거 첫 번째 항등식 되는 거 맞지? 됐니?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선아, 이 식을 또 뭐로 나눈대요? 얘를 x 플러스 3 이걸 나누는 거야? 그때 몫이라고 하는 거 알아볼라? 모르고요. 자, 그때 나머지는 알아볼라? 그걸 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때 나머지는 무슨 수로만 존재해야 될까요, 윤수야? 상수로만 존재를 해야죠. 왜? 얘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다고 생각하면 자, 위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자. 자, 다시 판단 기준이야. 이거 무슨 식이라고 했지, 윤수야? 연수야? 항등식. 밑에 거도 항등식. 그럼 위에 거 항등식이고 아래 거 항등식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총 몇 가지라고 했지, 지우야? 첫 번째 뭐? 전개를 하던가. 두 번째 뭐 하자? 대입을 하자. 자, 그럼 다시 한번 판단하자. 지우야, 위에 있는 요식이라고 하는 거 우변 전개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얘를 모르니까. 맞지? 다시. 다현아, 얘 전개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얘를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밖에 없어지는 거야? 얘밖에 없어지는 거야. 됐니? 사실은 할 수는 있긴 해요. 이거 몇 차식일 거니까 2차식일 거니까 개수 맞춰가지고 쓰면 되거든? 할 수는 있긴 한데 전개하기 매우 불편할 거 아니야. 딱 봐도. 됐지? 그래서 대입을 해나갈 거다. 불가능한 건 아니야. 뭘 알기 때문에? 차수를 알기 때문에. 됐죠? 그럼 위에 식에다는 얼마를 넣을까요? 병철아. 마이너스. 왜? 얘 0 되면 참 이쁘겠지? 그럼 A 바로 나오겠지? 위에 식에 얼마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그러면 A 대입할 수 있고 여기에는 뭘 넣을까? 마이너스 3 넣으면 답 나오겠지? 됐니? 뭔 말인지 알겠죠? 잘 봐. 계산해주는 건 니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항등식이 작성이 됐지. 그럼 반드시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다? 두 가지요. 반드시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요. 됐니? 그 두 가지를 행동을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물어봐셔도 돼요. 근데 저 두 가지 행동 해가지고 무조건 답은 나올 거예요. 됐니?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어려운 문제. 일반적으로 어느 걸 판단해서 쓸지를 판단하는 게 그게 여기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문제들일 거예요. 됐니? 됐지요? 자, 그 다음 문항 가볼게요. 자, 식은 한 번만 적어두세요. 식은 한 번만 적어두세요. 이거 어차피 미리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적어놓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됐지요? 연수 됐니? 자, 2번 갑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마찬가지야. 나눗셈 몇 번 적혀? 우선 적으세요. 계속 적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하고 싶습니다. 자, 갈게요. 야, 윤수야, 거기 2번 봐봐. 2번에 나눗셈 몇 번 적혀 있어요? 2번 적혀 있죠? 맞아요? 그거 항등식만 작성하고 뭐 대입하는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윤수 한번 불러보자. 첫 번째 항등식 어떻게 적으면 될까? x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3 x 플러스 1 qx 1x라 봅시다. 하나 더 등장할 거니까.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승민아, 두 번째 항등식 x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3 그 다음 밑에는 x 마이너스 3 몫은 qx q 2x 2x 플러스 그러면 위에는 얼마를 대입하고 싶을까요, 유찬아?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싶을 거고요. 아래는요? 3 대입하고 싶은 게 당연하시겠지? 맞아요? 0 만드는 거 대입하면 굉장히 간단해지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식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문항 볼게요. 연수야, 영어 높게 적으면 안 돼. 다 알아듣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13번 16페이지에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거 자, 갑니다. 문제 읽을게. 다항식 f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고 x 마이너스 3을 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래. fx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위 표현부터 한번 잡아보자. fx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쓰면 얘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서진아, fx라고 적혀 있으면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게 함수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랑이 아니래. 되게 슬퍼지는 거야. 저거 함수 아니야. 됐지? fx라고 했을 때 무조건 함수가 아니라 함수라고 하면 여기 무조건 y는 하고 붙어 있어야 돼. 됐니? y는 fx라고 해야 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냥 fx라고 하지. 맞아? 얘는 우리 뭐라 했냐면 요 알맹이 들어가 있는 녀석 있지? 그 녀석이 문자인 식이야 그냥. x가 문자인 식을 그냥 fx라고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얘를 뭘 얘기한다고? x가 문자인 식이에요. 그럼 선생님 gx는 뭔데요? 그냥 fx랑 다른 x가 문자인 식인 거야. 됐지?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다르다는 걸 표현한 것 뿐이야. 됐니? 문자는 뭔데? 위에도 x, 아래도 x.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문항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건 fx라고 하는 게 뭐라 나와 있어요? 뭐로 나누는데? x에 플러스 4라고 하는 걸로 나누겠대요. 그랬을 때, 자, 몫이라고 하는 건 난 모르겠어. q1x라고 적을게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이요. 항등식 작성 끝.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fx라고 하는 게 뭐로 나누겠대요? x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대요. 그때 q2x라고 하는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플러스 7이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갑니다. 자, 한 번 더 나누겠대. fx라고 하는 게 뭐야? x에 플러스 4에다 x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대. 근데 몫은 몰라. q3x라고 적을래요. 근데 나머지 한번 고찰. 나머지 한번 생각. 자, 승민아. 얘 몇 차식? 몇 차식? 그럼 나머지 반드시 몇 차 이하?
1차 이하. 됐지? 2차는 안 돼. 나중에 왜 이하라고 하는 거는 뒤에 방정식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는 2차, 1차 이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항등식 몇 개 보이니? 병철아. 3개 보이지? 맞아? 자, 그럼 난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자, 얘 전개하기 힘들잖아. 맞지, 다현아? 전개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뭐 할 거다? 대입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지? 뭐가 힘드니까 뭘 하는 거야, 그냥.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 x-4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x에다 -4가 들어가니까 즉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f의 -4라는 게 얼마다? -7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됐죠? 얘 뭐야? f의 3이라는 게 뭐야? 7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왜? 0 되는 거 찾고 싶으니까. 됐지? 자, 그럼 다시. 자, 서진아 여기 x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2개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f의 -4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4 a의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고 걔가 얼마고? -7이고. 됐니? f의 3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a 플러스 b 이게 얼마예요? 7이요. 답 나오죠? 됐죠? 오케이. 자, 오늘 계속 뉘앙스를 느꼈으면 어떤 게 좋겠냐면 항등식이 적혀있지. 항등식이 적혀있지. 그러면 다 뭐 할 수 있다? 전개하고 대입할 수 있다. 싹 다 전개하고 대입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전개했을 때 대신 뭐가 같아야 된다, 선아?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 모양이 같아야 된다. 됐죠?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요거야. 요걸로만 시작해서 요걸로 끝나는 거야. 오늘은 하나 종일. 연수야, fx는 뭘 설명하는 거랬죠? x가 문자인 식이요. x가 문자인 식이요. x가 문자인 식이 fx인 거야. 됐죠? 나중에 뒤에 가서 함수 배울 때 fx가 함수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y는이 반드시 붙어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게, 자, 첫 번째 이거 47번 13번 보면 fx를 뭐로 나누겠대요? fx를 뭐로 나누겠대요? x에 -2로 나누었대. 그때 몫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가 반드시 얼마래? 3이래. 됐죠? 됐죠? 자, 두 번째 할 행동. 자, 갑니다. x 곱하기 f의 x에 -2라고 하는 거를 뭐로 나누겠대? x에 -4로 나누겠대. 근데 몫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얘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지우야? 1차보다는 낮아야 되지? 상수. 요럴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맞니? 자,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을 위에도 넣어보고 아래도 넣어볼 거야. 위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 얼마가 될까요? 병철아, X에다 얼마 넣을래? 위에다는? 2 넣을 거야. 자, 왜 대입부터 한 거야? 뭐부터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개부터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근데 좌변도 우변도 모양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 그러니까 그냥 대입만 하고 만 거야. 됐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거 봐볼까? 아래에다는 서진아 얼마 대입할 수 있니? 4 대입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위에다 2 대입했습니다. F2가 얼마가 되시는 거죠, 유찬아? 3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4 들어가지? 앞에 넣어볼까? 어떻게 되는 거지, 4 대입하면? 2는 그게 A지? 얼마? 왜?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플하지 그냥? 정리하시고요.
자, 됐죠? 자, 다음 유형 49페이지 15번 갑니다. 49페이지 15번. 자, 저거를 그걸로 인수로 가질 때에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것을 인수로 가질 때. 그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그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와 같은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질 때와 같은 말이에요. 그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와 같은 말이에요. 적어두시란 얘기예요. 그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로 같은 말이에요.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그래.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인수분해한다 생각해보자. 인수분해한다 생각하면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 x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하나하나가 얘의 인수인 거야. 그거는 알죠? 지우 그건 알죠?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위에 거랑 얘랑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볼래요? 이 자리가 A지. 이 자리가 B지. 이 자리가 QX지. 맞아? 그럼 뒤에 얼마가 있는 거야? 0이 있는 거지. 얘로 나눠 떨어지고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뒤에 요런 게 붙어 있는 표현으로 항등식이 작성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인 거예요. 됐죠? 됐니? 됐어요? 병철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갑니다. 서진아. 왠지 이해되죠? 그럼 x에다 얼마 넣고 얼마 넣자? 마이너스 1이랑 그러면 두 개 나올 거예요. 됐죠? 그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조리제법 하나 남은 거야. 됐죠? 자, 조리제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 됐지? 자, 조리제법이 뭐니? 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그 개념 체크 보면서 같이 갈게요. 개념 체크.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예요. 자, 거기 1번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라 나와 있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뭐로 나누겠대요? 뭐로 나누겠대요? x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겠대요. 자, 이랬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눗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로셈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세로셈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지. 맞죠? 맞아요? 그런데 저 세로셈이 너무 긴 거야. 너무 긴 거야. 계산만 해도 여기 끝까지 닿지 않을까? 지우가 그러지 않을까? 맞죠? 자, 너무 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 본 거야. 됐니? 그게서 나온 게 조립제법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누는 수를 쳐다보세요. 나누는 수의 차수가 1이고 그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차수가 1이고 그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됐니? 차수가 1이고 그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언제 사용할 수 있다고? 나누는 수에 차수가 얼마고? 1이고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요거만 좀 주의해 두세요. 됐죠? 근데 저거 아닐 때도 쓸 수 있긴 해. 근데 그거는 밑에 보면서 확인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잘 봐. 어떻게 쓰냐? 나눠지는 수 있지? 나눠지는 수 있지? 개수들을 하나하나 작성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치시키고 뭐냐면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작성하시는 거야. 여기다가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잘 봐. 요 계산은 너무 길지? 요거 봐봐. 이거 어떻게 된다? 내릴 때는 아랫수랑 더하세요. 됐죠? 올릴 때는 아랫수와 이 녀석을 곱하세요. 됐니? 내릴 때는 더하세요. 올릴 때는 곱하세요. 내릴 때는 더하세요. 올릴 때는
곱하세요. 이게 조립제법의 기본이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무 수도 없기 때문에 내리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됐니? 그러면 얘랑 곱하지? 얼마지? 3이지? 그럼 여기 3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내리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올리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3. 내리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올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내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 마지막에 존재하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 됐니? 순서대로 상수 1차, 2차인 몫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잘 봐. 항상 나눗셈을 하면 반드시 뭐로 확인하라고? 검산식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됐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뭐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몫으로 갖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입니다. 까지 적어주시면 조리제법이 끝난 거야. 됐니? 근데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어디까지만 정리하면 여기까지만 적어요. 그래서 틀려와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위에 걸 적고 나서 아래 검산식까지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조리제법 끝났다. 나눗셈 끝났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2번 지금 이거 체크하고 2번까지 조리제법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그 개념 체크라고 하는 거 한번 볼 건데, 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그거야. 나누는 수의 차수가 1일 때랑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댔지. 요게 아니어도 쓸 수 있긴 해요. 그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좀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거기 나와 있는 게 x 세제곱 플러스 3의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나눌 거다? 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지. 맞아? 그러면 얘랑 비교할 게 뭘 비교할 거냐면, 잘 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의 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나누기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얘와 얘의 조리제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 잘 봐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니네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하고 나면은 아, 저래가지고 검산식이 자리가 이름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잘 봐봐. 얘의 개수들을 적으면 1, 3, 2, 마이너스 1이 있고 걔를 나눌 거야. 됐니? 얼마로? 2x 플러스 6으로 나눌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거 0되게 만드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지. 나 지금 이 계산 틀린 계산이야. 알겠죠? 틀린 계산이니까 잘 봐도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로 한다 생각하면 1, 그 다음에 올라가면 마이너스 3, 내리면은 0, 올리면은 0, 내리면은 2, 올리면 마이너스 6, 내리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므로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몫이라고 하는 거, 나누는 수라고 하는 게 얘겠지. 맞아? 나누는 수가 쟤인데 나머지가 지금 몫이 뭐가 나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줘요. 됐니? 근데 잘 봐.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생기는 거냐면, 다현아, 검산식은 반드시 무슨 식이랬지? 그러면 우변 전개해보자. 자, 지우야, 우변 전개하면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돼버려? 2가 되지. 근데 여기 얼마야?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가 지금 한 행동은 여기 자리가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의 결과였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래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잖아.
됐지? 그럼 난 쓰잘데기 없이 여기다 얼마로 더 곱했던 거니? 2를 더 곱했던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쓰잘데기 없이 2를 한 번 더 곱한 거였다고. 됐니? 그러면 원래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 곱한 마이너스 7. 그래서 얘가 몫이 되었던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얘기야. 지금 나는 이 조리제법 있지? 이 조리제법은 얘의 조리제법이 아니라 얘의 조리제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으셔야 되는 거는 나누는 수의 차수가 1이고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하고 계세요. 됐지? 그리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 과정과 요 과정을 비교하는 문항들이 중단원에 등장을 할 거예요. 됐니? 그거는 중단원 풀면서 나랑 얘기할 거야. 됐지? 자, 우선 느낌만 잡아두셔야 되는 건 뭐다? 자, 항등식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검산식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분명 잘못한 계산들이 있지. 그것들을 비교해가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만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만.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나누는 수의 차수 있죠? 나누는 수의 차수는 1차고 개수는 반드시 1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요 내용 잘 모를 거야.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중단원 가면서 자세하게 좀 잡아 드릴게요. 오케이. 유형 하나만 하고. 자, 거의 페이지 52페이지에 유형 16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게 오늘 마지막 다뤄야 되는 유형이고, 됐니? 저거가 머릿속에 참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fx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fx가 뭐라 나와 있어요? fx가 2의 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자, 1번을 보니까 fx라고 하는 걸 뭐라 적겠대? 즉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뭐라 적겠대? a의 x의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의 x의 플러스 1의 플러스 d로 적겠대. 그래서 a, b, c, d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얘인 거지. 맞아? 그럼 얘 무슨 식일까? 서진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우변이 전개하기 싫은 거야. 됐죠? 얘 전개하기 싫게 생겼잖아. 모양이. 지구가 이거 할까? 하기 싫지 않을까?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야. 전개를 하기 싫어. 나 전개하기 싫어. 그렇다고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밖에 안 보이니, 병철아? 한 개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대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숫자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돼? 자, 우린 문자를 몇 개 구해야 되는데 4개를 구해야 되는데 대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d밖에 못 구하는 거야, 대입해서는. 됐니?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고. 자, 봐봐. 주어져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하자. a라고 하는 거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c고 나머지가 d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럼 저 모양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x에 마이너스 1로 묶었어. 그러면 뒤에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a에 x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b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c까지 되고 중가루로 떨어지고 떨거지 d가 뒤에 하나 더 있었겠지. 괜찮니? 그러면 잘 봐. 요렇게도 항등식이지. 맞아? 그러면 요렇게가 검산식이라면 x-1이 b인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걸 개수가 1이고 차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단 소리지. 맞아? 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조리집합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괜찮아요? 다현아. 응? 왜 플러스야? 됐죠? 자, 그럼 또 갑니다. 여기가 x의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뒤에 존재하는 그 괄호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요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 x 플러스 1로 또 묶을 수 있지. 맞아요? x 플러스 1로 또 묶겠다는 얘기야. 그러셨을 때 또 괄호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A에 뭐라 적을 수 있다? A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b라고 적히면서 대괄호가 묶이고 떨거지 뭐가 생깁니다? c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로 나눈 목 안에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고 몫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그 목 안에서 몫이 되고 또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자, 요 줄을 처리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2, 1, 0, 마이너스 1, 저 fx라는 식을 됐니? 뭐로 나누겠다? 이 녀석으로 나누겠다. 쟤는 개수가 1이고 차수가 1이기 때문에 그 녀석으로 영리되는 값으로 조리제법을 쓸 수 있을 거고. 됐지?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까지 작성하면 잘 봐. 주황 여기 핑크색 안에 들어가 있는 가로 연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되는 거지. 맞아요? 핑크색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제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됐죠? 됐죠? 두 번째 얘기. 자, 그러면 그 몫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또 얘기. 몫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녀석은 얘지. 몫을 초록 색깔로 나눴다 생각하면 그때 나머지가 C인 거지. 맞아? 그럼 결국엔 이거네. 이걸 나누자고. 됐니? 그러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3이 되고 4가 되네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뭐가 떨어진다? 이 녀석이 C였던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몫이지? 그 몫이 여기 있지? 또 나눴지? 몫이고 나머진 거라고. 됐니?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2가 있고 올라가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5야. 다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2의 x 세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곱하기 b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c 더하기 d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됐니? 잡아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의 세 개가 공통으로 보이지? 이게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이렇게 묶여진다는 소리야.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얘는 x의 마이너스 1 여기 앞에 적혀주고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 a 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c에 그 다음에 묶이면서 d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또 공통인 게 뭐예요? x 마이너스 2 보이는 거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라 쓸 수 있다고? 보라 색깔 앞에 그대로 존재하는 건 맞고 뒤에 있는 거 핑크 색깔로 시작을 하시면서 뭐라 들어가자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x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묶이면서
A x-3에 플러스 b가 있고 위에 묶이면서 플러스 c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즉, 뭔 소리냐면 처음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 거고, 됐지? 두 번째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 거고, 됐지? 세 번째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고 몫이 얘인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겠지. 1, 0, 마 2, 1, 0, 마 1. 얘를 뭐로 나누겠다고? 처음에 1로 나누겠다고. 됐니? 내리면 2, 올리면 2, 내리면 3, 올리면 3, 내리면 3, 올리면 3. 내리면 얼마야? 2가 되죠? 맞아? 얘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됐어요. 그럼 또 갑니다. 어떻게 나눌 거다? 2로 나눌 거다. 2, 4, 7, 14, 17.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C요. 왜? 얘로 나눈 거니까. 됐죠? 마지막 뭐로 나누자? 3으로 나누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저거랑 요거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왼쪽에 여백을 좀 많이 드렸죠? 얘기야? 마이너스 0.9나라는 얘기지. 그럼 얘 0.1이 되는 거고 0.1이 되는 거고 0.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야? D.C, B, A를 쓰라는 소리겠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봐봐. 뭔 말이야? 지금 얘가 뭐야? A 곱하기 0.001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은 뭐야? B 곱하기 0.01. 그 다음이 C 곱하기 0.1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5 플러스 0.002. 다 더한 게 답이겠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숙제는 거기 있는 박스에다가 뒤에 있는 중단원까지 적어 올 거예요. 페이지 마저 부를게요. 그거까지 적고 합시다. 페이지 53페이지부터요. 그 다음에 페이지 57페이지까지. 여기 문항들 다 해와서 다음 시간에 저기 문제들 풀어 드릴 겁니다.